기본적으로 뭐 사주든 성명학이든 그 음양오행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보면 강의할 때 오행론 이렇게 뭐 사주를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주명리, 역학 여러 가지인데 장명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음양오행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항상 목화 토금수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두 칸 떨어진 목이 금을 극하고 금이 화를 극하고 화가 수를 극하고 아니 수가 화가 수를 극하는 게 아니지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거꾸로 다르네. 토가 수를 극하고 이렇게 서로 상극의 관계로 이름을 연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발음오행은 한다. 그런데 이제 자원오행은 무엇이냐? 자원오행은 한자에도 음양이 있고 모든 한자에 목과 토금수라는 오행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한자에는. 그래서 어떤 글자는 목의 기운이, 어떤 글자는 화의 기운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원오행에도 과연 이 상생순환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넣자라는 이론도 있고 안 넣자라는 이론도 있고 아니 나는 찜찜하니까 어쨌든 넣을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발음오행도 상생을 넣고 자원오행도 상생을 넣는 순간 진짜 이름을 찾기가 어려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한자에도 음양과 오행이 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 자연이 갖고 있는 건 주로 이제 부수를 갖고 많이 정해요. 여기 보면 부수 이 목의 자원오행이 예, 수 나무 숫자 목이겠죠. 나무 숫자 뭐 나무 목자가 있는 것이 목의 기운이고 화도 여기 보면 이제 불화자라든가 날일자가 태양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화다. 토는 흑토자가 부수로 있는 게 토가 일단 많고 금은 또 금이 있는 게 많고 수는 무숫자가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불수일 때 민씨 있죠. 민씨 앞에 이게 물수변이 있잖아요. 물수변 이게 산액으로 우리는 하지만 이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사액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뒤에 찾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름을 할 때는 우리가 쓰는 불수가 획수가 아니고 이름에 적용되는 획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찾아봐서 항상 적용을 해야 된다. 그냥 이거 메택 또 인터넷 네이버에 한자 메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수병 같은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원형이정 사격별과 발음오행은 상생을 적용하되 자원오행은 이름 간의 상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찝찝하니까 할래? 그럼 상관없어요. 상생을 적용해도. 상생을 적용한다고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왜 꼭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냐면, 사주에 금하고 토가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하고 수가 사주에 필요한데, 넣으면은 상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그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걸 넣다 보면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원오행은 사주를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원오행 성명학을 할 수가 없다. 사주에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용신을 넣게 되면은 상생이 되어서 용신은 대부분 상생 관계로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내가 만약에 금만 있다. 토금수. 금만 있기 때문에 나를 생하는 토나, 나가 설계하는 수가 필요하다 하면 토하고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내 한자에, 화하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원오행에서는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의 음양을 배웠죠. 기본적으로 금수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목화는 양의 기운은 강하다. 그리고 한자의 뜻이 높다. 뭐 따뜻하다. 그래서 음양도 가급적 적용을 하거나 구분해 주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화토금수 우리 뭐 그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원오행의 중요성. 이 사실은 이제 자원오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자원오행의 전제에서 발음오행도 맞추고 수리성명도 맞추고 음량도 맞추는 거예요. 에모터 와서 외져서 물은 답을 좋은 소리 기쁜 단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봅시다. 뭐 술을 넣으면 물의 기운이 필요하고 각자 그 기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자원오행은 그렇게 상생을 적용하지 않고 또 사주를 그 사람의 사주를 봐서 필요한 자원오행을 넣으면 된다. 어려운 건 없어요.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주 구성과 오행, 고충 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주는 우리 이제 이거는 뭐 공부할 것도 없죠. 다 배웠으니까. 쭉 넘어가 봅시다. 사주야 뭐 기본적으로 사주를 아는 걸 전제로 우리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봅시다. 음양오행하고 사주. 잠깐 쉬지. 자, 이제 거기 봅시다. 오행 보충 방법 및 사례. 사주의 강약을 구별하여 용신을 오행이 우리 이제 억부용신법으로 따져서 약하면 나를 인비 강하게 해주는 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강하면 식재간 찾아서 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행 보충 억부용신으로 찾아서 두 번째 사준에 없는 오행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준에 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토를 넣겠다.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사준의 오행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수하고 화만 있어. 통간용신이라고 했죠. 수하고 화만 있을 경우 가운데 걸 넣어주는 거야. 그게 용신이야. 통간용신. 그러면 목이 들어가면은 관통을 시켜주죠. 목을 넣어주는 경우. 그렇게도 넣을 수 있다. 사주가 너무 화토만 있어. 화토 너무 뜨거워. 금수를 넣어준다. 그 용신이잖아요. 그죠? 사주가 한등해. 그럼 목화를 넣어준다. 자, 조우용신이죠? 그럼 여기 다 나왔죠? 조우용신. 그 다음에 억부용신. 병약용신만 안 나와있네. 뭐 병약용신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주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가정하에 억부용신을 해서 용신을 넣는 경우 또는 조후용신을 넣는 경우 그리고 통간용신이라고 그래요. 두 글자가 있는데 목화가 싸우면 상관없어.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관계로 뭐 금하고 목만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해? 수. 그렇지. 수가 들어가면은 통과하는 거야. 통간용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준에 없는 걸 넣는 거. 이렇게 자원오행을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명학을 할 때 사주를 알아야 이걸 한다. 그런데 사주를 알면 굉장히 쉽다. 넣는 게, 그죠? 근데 사실은 또 어려워요. 용신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응? 이게 까리까리 하면 이건 신강이야, 신약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 그러니까 장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장명은 쉬워. 로직만 하면 탁탁 하면 돼요. 근데 사주를 제대로 풀어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글자를 맞춰주는데 사주를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장명학도 어려운 거다. 그런데 하물며 사주를 모르고 장명가가 있다? 소위 그래서 원래 장명도 철학원, 사주를 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야지 그냥 장명원.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사주를 알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아는 그러니까 원래는 장명원이 따로 있으면 안 되지. 사주 장명을 하든가 철학원에서 장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냐? 사주를 모르면 숫자만 갖고 한다. 자, 그러면 사주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한번 사주를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불러보세요. 무진, 기사, 개미, 경진. 그럼 이거 봅시다 한번. 일단 토일간에 화토가, 아이고 화토가 많네. 응? 화토가 이만큼이구만. 화토가 무조건 신강이고 조열하죠. 응? 무조건 신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할 때는 일단 없는 어행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돼. 목, 화토, 금수, 화토. 목이 없네. 목이 없어. 목이 없어. 목이 없다. 그 다음에 화토가 많다. 약한 요행이 화토가 많으니까 화토, 금수. 원래는 금수가 용신인데 사실은 금수가. 그래서 어쨌든 금수, 목이 좀 필요하다. 금수, 목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금하고 목 쓰기는 물론 상관없긴 하지만 자, 없는 오행을 넣어줄 것이냐, 일단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목이 없다. 너무 조율하고 하니까 금수, 용신이다. 금수목 중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름을 막 수에 물수자 있는 거하고 목, 여기 딱 보니까 뭐 그냥 물수 있고 나무목자 있는 거, 수목을 넣어요, 수목. 수목을 넣어주면 좋겠죠. 상생도 되고 기왕이면 뭐 굳이 자원어행은 상승을 안 따지지만 수목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임진. 응? 임진? 무진 아니? 다른가? 달라. 임진. 달라. 그거 불러보세요. 임진. 임진. 신미. 신미. 병인. 병인. 갑자. 갑자. 자, 봅시다. 일단 없는 오행을 봅시다. 목화토금수에서 목, 화, 토, 금수가 다 있네. 오, 훌륭하네. 그죠? 그 다음에 자, 금수, 토가, 이게 토죠? 아니, 금이죠? 토금이 어떤 세력, 인비가 어떤가 봅시다. 토금 이렇게 있죠? 이것밖에 없죠? 토금, 수, 목화. 토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신약사주. 신약사주니까 없는 여행이 없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신이 토고 약한 게 큰. 그렇지. 토금. 오, 잘 맞추네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해봅시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불러보세요. 병인. 병인. 갑신. 을묘. 계사. 자, 목과 토금수 했을 때 목. 수목에 목이 많네. 이렇게 목이네. 이렇게. 수목이. 어떤 신강사주. 수목, 화, 토가 없네. 화, 금. 없는 여행이 토. 그죠? 토가 없어. 토가. 신강이잖아요. 수목의 신강이야. 응? 수목의 신강이. 그러면은 용신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용신을 어떻게 찾을까? 자, 이게 수목 강하죠? 그러면은 강할 때는 식재간 중에 찾는 거예요. 강할 때는. 그런데
이 목이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제 간면은 양인격이야. 사실 양인격은 양인 노사려 가지고 평간 관살이 필요한데 관살이 여기서는 경금인데 경금이 없네. 여기 신금이 밑에 있고 인신충이고. 그럴 때는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화의 힘이 강하죠. 화가. 그러니까 화로 설계한다라고 해서 화로 용신을 삼으면 괜찮다. 화. 그리고 이거 목화 통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목화 통명은 밝은 거야. 목화 통명은 인수도 있고 이러면 뭐 교수가 된다랄지 이게 굉장히 밝은 거예요. 목화 통명은 아주 좋은 목화 통명 금수 쌍청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토가 없고 화가 용시면 화토를 넣으면 상생도 물론 자원화형은 굳이 상생을 안 따지지만 화토를 넣으면 좋겠죠. 화가 용신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이제 수목의 힘이 강하잖아요. 식재관인데 이게 양인격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경금이 있으면 좋은데 응? 경금 없잖아요. 관이 없잖아. 그러면은 용신은 뚜렷하고 힘 있는 놈을 찾는 거야. 이거는 사가 이게 인사 화가 뚜렷하자 힘이 강하잖아요. 그 얘를 용신으로 하면 용신도 뚜렷한 거야. 응? 사주가 말이에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도 안 좋은 사주야. 아니면 종을 하든가. 근데 용신도 뿌리가 있는 게 좋아. 튼튼한 게. 근데 얘는 병화를 용신으로 삼으면 튼튼하잖아. 목도 있고 화도 있고 아주 뚜렷하고 그 다음에 목과 통명이니까 아주 좋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괜찮다. 그래서 화토를 넣으면 괜찮겠다. 다 배웠어? 손모가. 그런 말을. 그죠? 용신 찾는 게 그죠? 선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주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중급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할 거다. 그죠? 그래야 혼자서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장명을 할 줄 아는데 도대체 어떤 질자를 넣어야 될지 헷갈린다고. 자신감이 아직은 떨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 일단 몇 개 더 해봅시다. 있는 만큼. 자, 불러봐요. 병자, 을미, 갑우, 갑오, 병진. 자, 목과 토금수 딱 보니까 수, 목, 화, 토, 금이 없네. 없는 게 금이네. 그죠? 금이 없다. 그 다음에 용신은 뭘까? 이거 봅시다. 일단 수목을 찾아봅시다. 수목이 이렇게 있네. 목화. 일단 목화가 많네. 화가 여기 세 개 있고, 목화토. 식신생재가 많네. 신약이고, 그죠? 없는 오행이 금이고, 용신은, 신약이잖아. 잘 보세요. 신약이면은 수목이 필요한데, 응? 또 목화가 많아. 그럼 뜨겁겠지. 그러면 억부도 따지고 조후도 따지려면 수가 제일 좋은 거야. 수는 나의 힘도 되고, 응? 조후도 맞추고, 응? 그러니까 수가 좋겠죠. 수를 채워주는 게. understand? 그 다음에 이름 지을 때 내가 까먹을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가 충되는 거 넣지 마세요. 가급적. 자, 여기 봐봐요. 좌우충이죠. 이름에 오자를 넣지 말라 이거야. 어? 미가 있죠. 축미. 축이야 뭐 형도 넣으면 안 되고. 축수미. 축이나 술. 이름을 술 이름 있잖아요. 김오수 김인 술자 들어간 사람이 술도 넣으면 안 좋고. 자도 넣으면 안 돼. 좌우충이니까. 가급적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맞춰줘라. 지지 네 글자와 충되는 거는 가급적 기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예수지 같은 경우는 봐봐. 한번 밑에 깔아봐요. 그런 건 책임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건 지지 충이나 형 맞는 글자는 가급적 배제.
자, 지지가. 응? 지지가. 그 다음 한번 불러보세요. 임자. 임자? 네. 오케이, 임자. 개축. 개축. 오, 물이 이렇게 많아. 경자. 어우, 이거 뻔하다, 이거 뭐. 신묘. 신, 묘. 묘. 이거 뭐 보나 마나네. 일단 없는 애, 목이 없네. 목도 없고. 화도 없네. 목화가 없네. 근데 봐봐요. 금수가 많잖아. 차갑잖아. 겨울에 태어난 수 얼어붙어 있잖아. 그냥 뭐 목화 넣는 거지. 뭐 고민할 것도 없지 뭐. 조우용신이면서도 억부용신이면서 뭐 고민할 게 없네. 자축합에 그냥 뭐 아유. 아 목은 있네. 여기 목은 있네. 목은 있어. 수목 화가 없네. 화가 없죠. 화 토금 화가 없고 그냥 목화 넣으면 돼. 따뜻하게. 목화. 이런 거는 참 고민할 게 없지. 이렇게 고민을 안 주면 해피하죠. 또 있어요? 또 있어? 네. 됐죠. 아주 쉽죠? 다 있어, 전문가. 뭘 공부해야 돼, 이거? 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자, 우리 이제 요거를 한번 뭐 사주에서도 필요하고, 또